武漢시를 이동 제한도 하고 전국적으로 아주 강력한 집회 차단, 엄격한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가혹할 만한 조치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 조치를 했기 때문에 2월 초를 정점으로 해서 지금 감소됐고 네. 오히려 이제 해외에서 유입한 코로나19 환자가 지금 중국에서 느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렇게 강력한 소위 가혹할 만한 조치를 방역 조치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네. 우리나라는 좀 그렇게까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예. 좀 더 민주적이고 자율적이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방역 조치가 좀 중국처럼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환자 발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그라드는 시점이 중국보다는 좀 늦어질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이 추세로만 쭉 해서 끝까지 끝나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네. 지금 우려하는 건 우리가 대구 영도에서 한번 크게 유행이 있었는데 그 다음 지금 약간 환자 증가 추세가 수도권이나 아니면 제3의 지역에서 대구 영도과 같은 큰 유행이 증가되는 거를 이제 막는 것이 지금 당면한 과제고, 죄송하지만 우리가 경각심을 계속 가져야 됩니다. 네. 지금 그래서 그런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20대에서 40대도 굉장히 위중해질 수 있다. 그러니 조심해라. 경각심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맞습니다. 보통은 지금 고령자 60세 이상 기저질환 환자가 주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100여 명의 환자분은 그렇고 10대, 20대는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사례를 보면 10대, 20대에서 각각 0.2%의 치사율이 있었단 말이죠. 한 7만 병사를 보면 그것은 이제 200명 중에 한 명이 젊은 10대, 20대도 감염되면 사망할 수 있다라는 거여서 젊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볍게 앓고 지나간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망 확률이 제로다는 아니죠. 네. 낮지만 있어서 10대, 20대도 지금 이 개인위생하고 사회적 거리 등을 좀 지켜야 돼요. 네. 지금 이야기를 하셨지만 대구 지역 중증 환자 중에 실제 26살 환자가 면역 폭풍 증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면역 폭풍 증상 다시 한번 혹시 그게 이제 소위 사이토카인 스톰이라는 건데, 보통 우리가 2005년 정도에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시에 치사율이
대중 이용시설,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실천하고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에 대한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한 분 한 분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00명의 응답자 가운데 99.3%가 손위생을 철저히 지킨다고 답을 주셨고 93%가 외출을 자제한다. 또 88.9%가 모임이나 종교 행사에 불참한다. 그리고 75.4%는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한다라고 답을 주시는 등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동시에 지역사회가 감염병 위기를 잘 극복하고 회복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신 분이 응답자 가운데 57.9%,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신뢰도를 보여주는, 즉 주변 이웃들은 필요시 자가격리 등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 기꺼이 불편을 감수할 것이라고 답하신 분들이 65.0%에 이르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거듭 아유, 제일 픽합니다. 저만 끝내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동시에 저희 중앙방역 차 엄청나게 많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코로나19의 장기화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개인위생 수칙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습관화하고 생활화하는 생활 방역을 계속해서 실천해 주실 것을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3-4일간 경과를 관찰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집에서 머무실 때에는 저희가 그동안 5가지 충분한 휴식,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생활, 위생수칙 준수, 주기적 환기 실천 등을 당부드려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송에서 질문 먼저 받겠습니다. 네, 기자님. 예, 고생 많으십니다. 대동네 김인환입니다. 그 코로나19가 2003년에 창궐한 사스하고 유전적 배열이 좀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치료제 개발은 좀 상대적으로 한량 거리가 대교입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바이러스 치료제를 좀 코로나19에 적용하는 임상 과정은 좀 빠르게 진행이 될 텐데 지금까지 뭐 사스를 포함해서 다른 바이러스 치료제를 코로나에 뭐 적용하는 임상 시험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좀 있었는지 한 가지 여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슈된 부분인데 체내 면역 물질인 사이토카인 이게 과도하게 분비돼서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현상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이 현상이 코로나19의 어떤 특징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건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면 이게 좀 의문 해소 차원에서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무증상 관련해서 전체 환자 중에 어느 정도 비율이 지금 무증상을 보였는지 파악된 부분이 혹시 있으시면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3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서는 크게 보면은 4가지 분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는 방안, 또 하나는 혈장 치료제. 혈장 치료제는 완치된 환자의 혈액에서 그 혈장 치료제 이뮤노글로불린을 추출해서 개발하는 거. 그리고 3번째로는 약물 재창출이라고 좀 어려운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 아까 얘기하신 대로 기존의 다른 치료 목적으로 이미 승인받은 항바이러스제 등을 이 코로나19에 적용해서 실험해보는 방안, 마지막으로 순수하게 새롭게 신약을 개발하는 임상시험,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일단 질문하신 것은 약물 재창출에 대해서 일단 질문을 하신 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그 기존 약물 중에 한 20여 종 이상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민간기관 또 출연연구소, 산업체 등 제약회사 등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예를 들면 뭐 칼레트라라든지 또는 아비간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지금 약물
약물 재창출에 대해서 다양하게 지금 시도를 해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국외에서도 이 약물 재창출과 관련해서는 중국에서 그 칼레트라와 관련해서 임상 2상 및 임상 또 3상 등이 준비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클로로퀸이라는 그 말라리아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고흥군입니다.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도 일본 확진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 아비간,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아비간을 사용하는 것도 지금 여러 가지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쭉 말씀드린 약물 재창출을 포함한 그런 4가지 분야의 치료제 개발 자체가 비록 상당히 빠른 경로를 통해서 절차를 최대한 줄인다 해도 어느 정도는 효과에 대한 검증 등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예상하기는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임상 시험이 금년도 상반기에 국내외 중에 다 통틀어서 주로 해외가 주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임상 시험을 완료할 것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 일단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현황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어보신 그 사이토카인 폭풍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꼭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이라기보다는 젊은 연령층에서 어떠한 병원체를 하더라도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병원체에 대해서 물론 저희도 전문가분들한테 확인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면역을 통해서 이겨내야 되는데 그 면역이